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카풀에 반대한 택시기사의 국회 앞 분신 사고 이후 택시업계 현실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겁습니다. 양쪽의 이유가 어찌 됐든 인구 1,000만 서울 한복판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져야 했는지, 또한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더욱 큰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분명한 일일 겁니다. 12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구가 처음으로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재개발 사업지에서 해제된 중화 이동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를 앞두고 노숙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오늘 아침 충정로역에서 아현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트럭과 승용차 넉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동구가 7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복지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가한 복지비로 인한 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예산안의 세부 내용과 우려의 목소리를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동구가 7,362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해 예산이 7천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내 950억 원 규모의 도로를 매각한 것이 예산안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유자산 매각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400억 원의 예산이 불어난 가운데 복지 분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총 3,400억 원 규모로 짜여진 복지 예산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 생계급여 등의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신규 복합청사, 동물복지지원센터 등 신축시설 건립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도 600억 원가량이 배정됐습니다. 폭넓게 늘어난 현금성 복지 예산과 수백억 원 규모의 건축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재정 수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인건비 문제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건비가 996억이었죠. 그런데 내년 인건비가 1,076억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체 재원으로는 절대로 인건비가 못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는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 재정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숙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둔촌주공 아파트 도로 매각 대금으로 발생한 950억 원의 활용 문제도 화두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단기적 수입인 만큼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의께서 부정연설에도 언급했었죠. 매각 대금이 힘입어서 무상교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었어요. 337억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신규 사업으로. 속된 말로 공돈 들어왔으니 쓰고 모자는 시기예요. 강동구도 늘어나는 복지비로 인한 재정 압박을 인지하고 있지만 신규 건축 사업 대부분이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다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 부담금과 각종 법정 의무 경비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 예산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것은 그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의 내년 예산안은 강동구 의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이번 달 20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 반대로 재개발 사업에서 해제된 중랑구 중화 이동. 최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네에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을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 이동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시로부터 9개월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인데 주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중화이동발전추진위원회, 일명 중발추라는 주민 모임을 조직했고 꾸준히 소모임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번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서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중화이동은 오랜 세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여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투자가 중단됐고 건축물 노후화 등 그동안 도시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역에서 거는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문화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주차장 해결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림 또는 그런 색깔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지역 개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중화이동 일대. 2020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잠실 청소년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송파구 최대 규모의 청소년 종합복지시설인 만큼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잠실 청소년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개관식을 앞두고 있죠. 이 잠실 청소년센터 어떤 곳입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반 잠실 청소년센터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섭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개관식을 앞두고 좀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종합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잠실 본동에 위치했는데요. 연면적 2,400여 제곱미터에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VR 체험기기와 작은 체육관이 눈길을 끄는데요. 앞으로는 실내 암벽장도 들어섭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심리치료가 가능한 전문 상담실도 마련됐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가 심리평가와 언어치료 등에 직접 나서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종합복지시설답게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도 들어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청 관계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그 잠실 청소년센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실 청소년센터는 지상 2층, 지하 8층 규모로 청소년의 재능과 소통을 촉진시키는 교육, 문화, 휴게 공간을 갖춘 청소년 복지 종합시설입니다. 휴게 공간으로 댄스와 밴드 연습실, 체육관과 실내 암벽장을 설치하였고 교육 공간으로 4차 산업에 걸맞는 가상현실 체험기기 구성과 자기주도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하죠.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선을 보게 되는 1호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시설로 방과 활동을 제공하게 되는데 특별히 교육이나 놀이문화 등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잠실 청소년센터가 개관하고 특별히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잠실 청소년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고 서울시 자치구 중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송파구로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선도하고 청소년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곳의 주 이용층은 아동과 청소년이겠지만 지역 주민도 오전 시간대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옥상 정원에는 캠핑장도 마련됐고요. 1층에는 별도의 카페도 운영되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실 청소년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파구의 아동 청소년 인구가 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죠. 이 잠실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실 청소년센터 연결해 봤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를 앞두고 서울역 노숙인들의 더욱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 와디슈에서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현황과 지원 대책, 그리고 미비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차디찬 지하보도 바닥에서 종이박스를 이어붙입니다. 이미 침낭을 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그대로 잠든 경우도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 모여든 서울역 지하보도입니다. 지상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행로 가장자리엔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이불이 쭉 깔렸습니다. 그야말로 노숙인들의 성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노숙인 수는 1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지역 분포도는 서울이 34.6%로 가장 많습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상당수는 지하보도 대신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노숙인들의 잠자리가 된 지하보도는 시민들에게 우범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화풀이를 대뜸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옆에 지나가기가 조금 많이 무서워요.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로 다니고 지하는 웬만하면은 바쁠 때 아니면은 굳이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7년 전부터 서울역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20명입니다. 동절기와 혹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피소에선 주간에 한해 공동 작업장도 운영됩니다. 구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하는 일자리에 참가해서 그 자기 한 만큼 돈을 받는 회복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을 통해 노숙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 있으세요? 네, 생각 없습니다. 혹시 가시기 싫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뭐 개인적인 문제로. 시설 입소를 거부한 이유가 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굳이 뭐 입소할 이유가 없었어요. 훨씬 낫지 않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네, 이제 대인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 치료를 좀 도와주면 혹시 받을 의향은 있으세요? 아니, 그러고 없고 좀 먹을 거나 있습니다. 지원을 거부할 경우엔 노숙인들을 도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노숙인 복지법상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인지 능력이 낮아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숙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치구에선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인 1조로 노숙 지역을 집중 순찰합니다. 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뭐 욕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학계에선 노숙인 복지 지원 체계가 시설에서 주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자활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노숙인들이 가진 개개인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건강의 취약성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목표를 요구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노숙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소위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는 노숙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올해 파악된 서울 시내 노숙인 수는 3,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2명으로 2.5%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엔 적지 않은 수의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선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디슈 이재용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충정로역에서 아영 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던 트럭과 승용차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김모 씨를 비롯해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가스 배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1층 외벽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던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컴퓨터와 가지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옥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TE망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는 플러그라고 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이 플러그를 홀몸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사는 민영희 씨. 민 씨의 집 콘센트에는 최근 특이한 플러그가 꽂혔습니다. 이름하여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 주요 가전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플러그입니다. 민 씨와 같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전력 사용이 없거나 반대로 장시간 지속되면 플러그 관리용 서버를 통해 가족과 사회복지사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며칠 한 하루나 이틀 한 3, 4일 안 나오면 걱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저게 전기가 꺼지면 바로 그 설치해 준 분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와서 보면 와서 고쳐주고 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는 대당 5만 원으로 모션 감지 서비스 등 기존 어르신 돌봄 사업에 쓰이는 장비에 비해 4분의 1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용화에도 유리합니다. 모션 감지 서비스 대당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당 한 20만 원이고 좀 더 저렴하면서 그 핵심들만 좀 이렇게 집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는 미니 태양광의 발전량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각 가정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플러그를 꽂아두면 시시각각 전력 생산량이 확인되고 더불어 유지보수 업무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351와트 아웃이 그리고 어제 12월 1일자의 발전량, 2일날 발전량 해서 이렇게 총 발전량을 모니터할 수 있고요. 한편 성동구는 내년 6월까지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이 가장 많은 용갑동에도 사물 인터넷 전기 플러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내년부터 중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마포구. 이번에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천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포구가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출산 가정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건 산후조리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산후조리비를 다니까요. 갔다 와서 산후조리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생각이 하고 많이 있지. 산후조리비는 소득 유형을 정해 지원됩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이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세터민 가정,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도 포함됩니다. 산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지원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40만 원 내외. 구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따른 내년 예산 3억 5천여만 원을 이미 편성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중랑구와 종로구 등 7곳. 마포구의 산후조리비 지원 여부는 오는 20일 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제15회 동부시찰체육대회 행사 팸플릿에 본인의 사진과 선거 구호, 기호가 적힌 광고를 명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달 7일 진행된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 일부가 선거법을 위반한다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이 정도 사안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하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미만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박삼례 의원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이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이 올해 뽑은 사자성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다사다망. 자영업자가 뽑은 사자성어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위치는 달라도 아등바등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내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노이유공이 되길 바라면서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